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익가치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세란이 가치 평가를 할 때 실제로 사용된 방법이 요 수익가치 평가 방법인데요. 당연하겠죠. 밸류에이션을 할 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장부에 찍혀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 할 수가 있지만은 리버세란이라는 물질 특허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형의 자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창출할 수익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얘가 뭐 자산 같은 게 뭐 장부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 가치 평가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게 DCF 메서드라고 해서 디스카운티드 캐시 플로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 현금 흐름 할인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퓨처 밸류를 프레젠트 밸류로 바꿔준다라고 해서 디스카운트가 들어가 있는 거고, 캐시 플로우는 현금 흐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업이 이제 현재 재무자 상황,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가지고 뭐 얼마큼 이제 수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가라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이런 것들로 계산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이 앞으로 현금이 얼마나 회사로 들어올 것이냐, 그거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뭐 이익 할인 가치법, 배당 평가 모형 등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DCF를 사용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제 그리고 그 저번 시간에 이제 봤듯이 요게 장점인 요거의 단점이 될 수 있고, 요거의 장점은 요거의 단점이 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관점에서 또 바라보면요, 이제 밸류에이션을 할 때 장부로 하는 자산가치 평가 방법은 이제 객관적이고 단순하잖아요. 왜냐, 장부 그대로 계산을 하면 되니까. 하지만 이 수익가치 평가 방법은 바로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가정이 필요하거든요. 그 가정이 뭐냐, 미래의 순현금 흐름,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들어올 거냐, 그리고 얼마가 나갈 거냐, 그런 것들, 할인율은 얼마로 할 거냐, 그리고 계속기업 가치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들이 다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변동이 이렇게 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평가를 그나마 좀 잘하기 위해서는 회계랑 재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요거 평가 의견서를 맡긴 것이 신한 회계법인이잖아요. 회계법인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반 다른 사람들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기업들에게 맡기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자산가치 평가 방법의 단점 중에 하나는 이제 장부상 반영되어 있지 않은 무형자산 가치 반영하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이 수익가치 평가 방법으로는 이제 미래의 캐시플로우가 어떻게 될지를 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이제 장점으로 잘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무형자산 분류를 했었잖아요. 산업재산권에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뭐 개발료, 프랜차이즈, 영업권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DCF 같은 것을 활용해서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가맹업, 프랜차이즈라는 것은 가맹업자로부터 상호, 그런 사용을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굿즈랑 서비스를 팔아가지고 그 로열티를 돌려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아두면 좀 좋을 만한 게 이 영업권이라는 거 있는데, 굿윌이라고 적혀 있는데, 요거 뭐 탁월한 경영지, 우수한 판매 조직, 양호한 신용, 원만한 노사관계, 우호적인 기업 이미지, 이런 것들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기업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무형의 자원이지만은 밸류에이션을 해야 될 때가 또 있기도 합니다. 언제냐? 기업을 사고 팔 때, M&A 할 때 그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 기업은 뭔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초과 수익률, 그러니까 동전 기업에 비해, 예를 들어 이제 코카콜라 같은 경우 이제 그런 브랜드 이미지 같은 게 있잖아요. 동전 기업에 비해 이제 초과 수익력을 가지는 것 같은데, 이것을 바로 영업권으로 봅니다. 그런 것들에는 뭐 사회적 높은 명성, 유리한 위치, 인적 자원, 경영 능력, 이런 것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가치 총합을 영업권. 그래서 회계적으로 이제 보면요, 영업권이라는 것은 인수 기업이 인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있잖아요. 여기서 순자산은 자본이라고 했었죠. 자기 자본. 요거를 이제 뺀 요게 바로 굿윌, 영업권이라는 것입니다. 요 회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 기업을 인수할 때 실제 기업 가치는 순자산 공정가치를 말하는 거고요. 요거 대비 더 지급한 금액이 영업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당연히 기업 주가나 시가총액이 아니죠. 순자산 공정가치는. 그래서 M&A 할 때 장부를 들고 가서 개별 자산과 부채 공정가치 계산하고 순자산 공정가치 구한다고 했잖아요. 요게 뭐였냐? 요게 여기 있는 자산가치 평가 방법이었잖아요. 여기 있던 거. 공정가치로 자기 자본의 공정가치를 이제 평가하는 방법. 이게 자산가치 평가 방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장부로 가져가가지고 요거를 계산하잖아요. 재무제표 보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순자산 공정가치로 한 거에서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추가로 이제 기업이 더 웃돈을 주고, 프리미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주고 사잖아요. 요거를 영업권으로 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시를 들면 이제 단박에 이해가 됩니다. 갑을이라는 기업이 있었는데요. 이제 을 기업을 이제 인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공정가치가 1,500이었는데, 요게 이제 자산의 공정가치, 그다음에 부채 공정가치를 빼줘야 되잖아요. 500을. 그러면은 1,000이 뭐가 되냐? 1,000이 바로 순자산 공정가치, 자기 자본의 공정가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했던 자기 자본 공정가치가 여기에 있는 요 1,0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이거는 자산평가, 자산가치평가 방법을 사용해서 계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기업을 인수를 대가로 1200을 지불했습니다. 왜 200을 더 주냐? 뭐 예를 들어 일 같은 경우는 안 팔려고 할 수도 있겠죠. 내가 웃돈 더 줄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요것은 이제 그리고 이 을이 왜 안 팔겠어요? 나는 이거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 파는 거겠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200은 이제 영업권으로 이제 갑의 장부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공정가치, 순자산 공정가치는 1000이 나왔는데 1200을 주고 이제 샀다. 그럼 200은 바로 영업권으로, 굿윌이라고 하는 영업권으로 회계적으로 장부에 기록이 된다. 만약에 이제 더 싸게 샀다면 어떻게 될까요? 1000인데 내가 900에 샀어. 그럼 100은 염가 매수 차익으로 당기 순이익에 반영이 됩니다. 이익을 본 거죠, 이거는. 공정가치보다 싸게 샀으니까. 영업권에 관련된 이제 이슈가 있어서 하나 보면요. 2017년에 옐로우 모바일이 좀 유명했었잖아요. 요게 회계장 손실만 630억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자, 처음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수합병, M&A를 많이 하는 회사에 투자했다면은 영업권 항목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좋겠다. 왜냐? 영업권이 원래 자산으로 되어 있는데 순손실로 돌변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옐로우 모바일 층에서는 요거를 이제 그 630억 원 미리 위험 자산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 손실로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좀 걱정하는 게 1,700억 원 영업권마저도 손실을 변하지 않을까. 근데 보수적으로 했다기 하고요. 이것도 예시를 들었는데, 이제 영업권이라는 것은 이제 무형자산이거든요. 무형자산. 그래서 4억짜리를 이제 아파트가 4억짜리인데 학군 좋고 주변 시설이 좋다. 그래가지고 웃돈을 1억을 더 주고 산 겁니다. 그래서 5억 원에. 그래서 이 1억 원이 바로 영업권 자산이 되는 식이고, 옐로우 모바일은 전체 자산의 34%가 영업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34% 전체 자산의 33%가 웃돈을 주고 샀다는 겁니다. 그 기업의 공정가치보다 웃돈을 더 주고 산 게 전체 자산의 34%. 그래서 왜 그랬냐? 당연하게도 시장가치가 페어밸류, 그 공정가치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3, 4배를 더 큰 비용을 들여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영업권 자산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줄이는 과정에서 지금 600억 원대가 또 줄었다. 그러니까 손실로 바뀌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영업권 아까 봤듯이 뭐 우수한 인력, 뭐 훌륭한 뭐 경영 방식,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뭔가 동종업계보다는 뭔가 경쟁력이 더 있는 것 같다. 그런 무형의 어떤 자산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금방 손실로 변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인수한 기업의 전문 인력이 대거 이탈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더 이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었던 건데, 얘네들이 나가면은 이제 뭐 영업망이 무너지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 영업권이 가치가 엄청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상품이 시장에 팔리지 않아서 사업성이 크게 나빠져서 손실로 전환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예시를 잘 든 것 같은데, 학군과 교육 환경이 좋아서 1억이라는 돈을 더 웃돈을 주고서 4억을 5억 주고 샀는데, 주변에 갑자기 유흥업소, 뭐 방사능 폐기물 처리제 들어오면서 요게 가격이 쭉 떨어져가지고 웃돈을 날리게 되는 그런 이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영업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다 해서 무형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산가치, 수익가치를 봤는데요. 이제 정리를 하면은 자산가치는 장부를 보고 하기 때문에 단순하고 객관적이지만은 이제 수익 창출 능력을 반영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 가치 평가 방법도 사용을 하는데, 특히 이제 리버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무형자산이잖아요. 특허권, 물질 특허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 가치 평가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제 DCF를 하는데 단점은 뭐냐? 이게 가정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관이 들어가가지고 평가가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이제 회계법인 같은데 맡겨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2개 더 있거든요. 이제 법률이랑 시장가치 이것까지 보고서 이제 요거 리버스 에너지 했던 것을 한 번 더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